여름철 대표 채소인 오이는 우리 몸에 참 다양한 도움을 주는 채소입니다. 먼저 오이의 효능에는 오이는 노화를 늦추고 피부 주름 방지에 좋습니다. 면역력도 높여주어 잔병 발생을 예방해 줍니다. 고혈압을 겪고 계시는 분들께 특히 좋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푸석해지는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을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눈의 노화도 늦춰져서 황반변성 예방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이의 어떤 성분이 이렇게 몸에 도움을 주게 되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함께 먹으면 큰일 나는 음식도 추가로 알려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특히 50대 이상이 되면 몸의 신진대사 속도가 느려지고 혈압이나 혈당 관리와 체중 조절 등 건강에 신경 쓸 일이 많아집니다. 그럴 때 오이가 의외로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오이의 가장 큰 장점은 수분이 아주 많다는 점입니다. 오이의 95%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어서 갈증을 자연스럽게 해소하고 체내 수분 균형을 잡아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오이를 자주 먹으면 탈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오이의 수분은 단순한 물과 달리 미네랄이 함께 들어있어서 땀을 많이 흘린 뒤에도 몸속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는 데 좋습니다. 오이의 효능 또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오이에는 칼륨이 풍부합니다. 칼륨은 우리 몸에서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오이는 고혈압이 있는 분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단순히 약에 의존하는 것보다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칼륨은 몸속에 쌓인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해 주기 때문에 오이를 꾸준히 먹으면 부종이 줄고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이 껍질에는 실리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실리카는 피부와 머리카락, 손톱을 건강하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늘어나는데 오이에 함유된 실리카라는 성분은 콜라겐 생성을 돕기 때문에 피부를 좀 더 탱탱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손발톱이 잘 부러지거나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분들도 실리카 섭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오이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C와 베타카로틴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들은 세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비타민C는 혈관을 튼튼하게 하고 잇몸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베타카로틴은 눈 건강에 좋고 황반변성 예방에도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 시니어분들에게는 이런 영양소들이 노화 속도를 늦추는데 참 귀한 역할을 합니다. 오이 섭취할 때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조합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에 도움이 되는 대표 채소인 오이도 모든 음식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더욱더 음식 간의 조합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첫 번째, 토마토와 오이입니다. 여름철 샐러드에 자주 들어가지만 영양적으로 손실이 있습니다. 오이의 아스코르비나아제가 토마토의 비타민C를 분해합니다. 그 결과 토마토의 비타민C의 흡수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름철 샐러드 먹을 때 비타민C의 영양 보충이 목적이라면 따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오이와 매운 음식의 궁합입니다. 오이는 차가운 성질, 매운 식품은 뜨거운 성질의 음식입니다. 두 성질을 가진 음식을 함께 드시게 되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습니다. 속이 냉하거나 소화력이 약하신 분은 설사나 복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오이와 함께 먹으면 위험한 음식의 세 번째는 오이와 달달한 음식입니다. 오이는 칼로리가 낮지만 단 음식과 함께 먹을 경우에는 혈당이 급격히 오릅니다. 당뇨의 위험이 있는 분이나 현재 혈당 관리 중인 분은 오이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당이 많은 음식과 오이를 같이 먹게 되면 소화가 느려져 속이 더부룩합니다. 네 번째, 오이와 해산물입니다. 게, 새우와 조개 같은 해산물과 오이를 함께 먹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몸이 냉한 분이나 손발이 찬 분에게는 오이와 해산물의 조합은 좋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오이와 짠 음식입니다. 오이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돕지만 짠 음식과 같이 먹으면 신장에 무리가 갑니다. 고혈압과 신장 질환이 있는 분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오이 드실 때 주의해 주세요. 오이는 대체로 안전한 채소입니다. 하지만 약 먹는 분들은 식단 변화가 약품 효과에 영향을 줍니다. 이뇨제 복용하고 계신 분은 오이의 칼륨 성분이 체내 칼륨 농도를 높입니다. 이것은 심장 박동 이상과 근육 경련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항응고제 먹는 분이 채소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약 효과가 변합니다. 고혈압 약과 당뇨약 그리고 혈액순환약 드시는 분은 채식 식단 전환 전에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성인 특히 시니어 분들의 경우 약물 복용에 따른 식단 영양에 신중해야 합니다.
그럼 오이를 건강하게 먹는 비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이를 건강하게 먹으려면 먹기 전에 이 점만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 껍질째 먹기입니다. 오이 껍질에는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께 중요한 칼륨과 실리카와 항산화 같은 오이 속의 물질들은 대부분 껍질에 집중되어 있죠. 하지만 껍질에 농약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거나 식초를 넣은 물에 잠깐 담근 뒤 흐르는 물에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을 벗기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되지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가 느린 분은 껍질을 살짝 벗겨 드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두 번째, 오이의 섭취량과 오이 먹기 좋은 시간입니다. 오이는 칼로리와 지방이 거의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나누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하루의 절반에서 한 개 정도를 아침과 점심, 저녁으로 나누어서 섭취하면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수분과 영양을 골고루 챙길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신 분은 갑자기 오이를 많이 먹는 것을 피하고 평소 먹던 양에서 조금씩 늘려야 안전합니다. 세 번째, 건강에 좋은 오이 조리 비법 알려드릴게요. 오이는 생으로 먹는 것이 가장 좋지만 얇게 썰거나 살짝 데쳐서 샐러드로 먹어도 영양소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오이의 찬 성질 때문에 위가 약한 분은 미지근한 물에 살짝 담가 온도를 맞추거나 따뜻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소화가 편안합니다. 또 오이를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때는 위에서 말씀드린 조합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토마토와 매운 음식 그리고 너무 짠 음식과의 과도한 조합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몸에 좋은 오이를 더 잘 보관하는 방법입니다. 오이는 수분이 많아서 오래 두면 쉽게 물러지고 영양소도 감소합니다. 냉장 보관 시 오이를 키친타월에 싸서 밀폐 용기에 넣어 보관을 하면 수분 손실을 막고 신선하게 오래 먹을 수 있습니다. 잘라둔 오이는 하루 안에 먹는 것이 가장 좋고 2일에서 3일 이상 두고 먹으면 수분과 비타민이 줄어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섯 번째, 오이의 하루 권장 섭취량입니다. 시니어 분들은 하루 한 개 정도의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꺼번에 오이를 많이 먹기보다는 아침, 점심, 저녁에 조금씩 나눠 먹어서 오이의 수분과 칼륨을 균형 있게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의하여 개인에 맞는 양을 결정하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할 점은 오이는 단순히 시원하고 맛있는 채소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 혈당과 부종, 피부 건강 그리고 면역력 등의 다양한 건강 요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자신의 몸 상태와 약 복용 여부에 따라 오이의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오이를 통해 건강과 활력을 충분히 챙길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오이의 효능과 주의사항을 참고하셔서 앞으로 식탁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오이를 즐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